이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게 단기간에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차익 먹고 빠지는 이런 투자 가능했는데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참 월요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아주 월요일마다 이 나라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 정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산에 이제 8,000세대 미니 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들썩들썩 하더니, 자, 오늘 나온 것은 이제 아파트 분양권도 다 전매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됐고 앞으로 이런 이 정책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참 매주 나오는데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 자, 이번엔 어떤 내용이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다라는 이 타이틀로 나왔어요. 한마디로 우리 아파트 분양권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뭐 조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조정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따로 없었어요.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죠. 물론 이제 분양하고 나서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거래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전매 제한 기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 분양권, 우리가 투자라고 하죠. 이런 투자는 이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드디어 이것도 막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면은요. 현 제도 하에서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을 제가 써놔봤습니다. 이 민간택지예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전매 제한이 거기까지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등기 치고 팔아라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은 전체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가 아니라 뭐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1급지는 좀 더 이제 뭐 인기가 많은 지역들 이런 곳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1까지였고, 뭐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3급지라서 6개월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급지부터 조금씩 다른데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이 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기타 이제 수도권 및 이제 광역시인데요. 여기가 전매 제한이 6개월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분양하고 나서 분양을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하잖아요. 보통 선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짓기까지 우리가 공기라 그러는데 그게 2년 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을 받고 그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면서 차익을 남겼었단 말이죠.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근데 이제 이게 막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현행 이 기타 민간 택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말고 나머지 택지에는 따로 전매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조금 외진 데들 있죠? 이런 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거고,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터 짧게는 6개월까지 이렇게 전매 제한이 있었어요.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매 제한이. 근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죠. 자, 왜 이거를 이렇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시행하느냐? 이 이유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20년 분양한 단지들 중에요. 40% 정도가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 청약 과열 현상이라는 게 경쟁률로 봤을 때 20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인데요. 20대 1이 넘게 이렇게 과열 현상이 발생한 게 10개 중에 4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과열됐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청약 과열 단지, 그러니까 이렇게 20대 1 같이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 단지들 중에 25%, 근데 4채 중에 한 채입니다. 4개 중에 한 채가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 분양권을 매도를 했대요.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4채 중에 한 채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간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가.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의미가 가장 큰데 분양시장에서 이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좀 길게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맞아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가 실수요자들 위주,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떤 좀 투자라든지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제도가 좀 더 강화가 된 겁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어떻게 바뀌느냐. 현행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지역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달랐는데 여기에 좀 그동안 좀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았던 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자,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의 광역시의 도시 지역. 이 지역들이 전매 제한이 6개월 정도 돼 있던 게 이제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늘어난 거예요. 전매 제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언제부터 그러면 시행되냐? 자, 8월 달에 8월까지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매 제한을 좀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뭐죠? 시행령이죠, 시행령. 자, 제가 그 전에 여러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제도라는 게 법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타 뭐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것들도 있는데 법을 바꾸는 규제는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시행령을 바꾸는 거는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뭐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차이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 바꾸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정이. 그래서 이게 좀 지도로 한번 보면은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과밀 억제 권역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또 이 성장 관리 권역 이쪽이 전매 제한이 늘어난다라고 했죠. 이렇게 지도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렇게 진한 색깔로 주황 색깔이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인데 사실 여기는 전매 제한을 전매 제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걸려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원래 과거부터 전매 제한이 좀 길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간 이 하얀색 비슷한 아이보리 색깔 이쪽 부분인데 이쪽이 이제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해서 이 중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였죠? 수원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수원이 이렇게 많은 투자 자금들이 몰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또 수원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되니까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천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인천 쪽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성장 관리 권역이고 이렇게 수도권 내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살짝 얕아가지고 제한이 세지 않아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려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 지금 이 연한 데랑 이렇게 진한 데 이렇게 초록 색깔 여긴 자연 보전 권역인데 여기 빼고는 그냥 다 전매 제한이 세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용인시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시가 전체가 다 이런 성장 관리 권역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자연 보전 권역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용인시도 이렇게 일부 지역은 또 자연 보전 지역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용인시 전체, 남양주시 전체가 아니고요. 용인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만 전매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가면은 보도자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부적인 어떤 용인시 내에서도 뭐 군이라든지 이런 단위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지도에 보이시는 이게 초록 색깔 말고 나머지 부분이 다 전매 제한 강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이제는 더 이상 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어떤 좀 수익을 거두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분양권 투자. 이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 단기간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는데 이건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왜냐? 자,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투자 자금이. 초기에 이제 뭐 계약금 들어간 거에다가 뭐 6개월 정도 전매 제한 있었으니까는 뭐
뭐 많으면 중도금 1차 내지는 2차. 요 정도까지의 금액만 들어가서 내가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이제 시세 차익 올라가면 차익 먹고 빠지는 이런 투자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돈 자체가 많아진 거예요. 투자 자금이. 그리고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장기간으로 봐야겠죠. 투자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분양권 투자는 더 이상 큰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이전에 시행령이 바뀌기 이전에 분양을 한 이런 현장들 그런 분양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단 여기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이런 분양권들은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이제 8월이 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런 거 그래서 빨리 찾아가셔야겠죠. 지금 하실 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8월에 바뀐다 그랬잖아요. 8월이 되기 전에 이제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제 전매 제한이 길어지니까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에 빨리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전매 제한 길어지는 거 적용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에 물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이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좀 집값이 주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 물량이 좀 많아질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수도권의 이 비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분양.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2월 16일 그 이전과 이후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했던 거 한번 비교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인천의 이제 그 검단 신도시 쪽에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땠냐면 미분양이었어요. 자, 근데 12, 16 이후 대책이 나온 그 이후에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 20대 1, 30대 1, 40대 1 굉장히 높게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게 검단 신도시라는 녀석이 갑자기 막 입지가 좋아져서 아니면 뭐 어떤 도시 조성이 진행이 돼서 갑자기 가치가 상승했을까요? 아니에요.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얘기인즉슨 다시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 검단 신도시라는 곳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양으로 다시 돌아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단시간에 분양권 거래를 노리고서 상대적으로 조금 입지가 안 좋았던 것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신중하게 좀 따져 보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바뀌게 될 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 이제는 이 부동산으로 점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없애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자꾸 강화가 되면 될수록 또 다른 뭐 물론 방법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투자 환경 자체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의 이 향방이 어떻게 좀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